작가님 입장에서는 책이 팔려야 되는 거고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내기 한번 해볼까요? 못 맞힌 사람이 구독자분들께 쏘는 겁니다. 몇만 보세요? 아유 이거 100만 채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100만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네. 한 2만 만 봅니다. 대기업만 다니셔가지고 여기 와이스트릿이에요. 조금 고쳐봅니다. 지금 잠깐만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방금 이제 출판사 분들의 컴플레인을 들었는데 네. 이제 무상입니다, 여러분. 무상 광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가 네. 정프로님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드디어란 말은 예. 적절치 않죠. 이제야. 아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너무 영광된 자리라. 아이 별 말씀을 별 감히. 말씀을. 예전에 2%님은 저희가 0.03%일 때 오셨고, 아 이진우 형. 예, 네. 저희가 한 0.3% 정도는 돼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 건방진가 우리가? 예. 아니야. 네. 0.3이 아니라 진짜 저는 와이스트릿이야말로 3%가 놓치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잡아주고 계신다. 그럼 많이 좀 놓쳐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워낙 생방송을 오래 해갖고 네. 놓치는 게 없어. 근데 진짜 저는 와이스트릿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뭐죠? 정프로님이 네. 경제책을 내셨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직접 써놓고 네.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책은 좀 가볍습니다만 종이는 이제 가벼운 걸 쓰셨어요.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맞습니다. 저도 무거운 책 싫어하거든요. 들고 다녀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왜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이에요? 여기 땅 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까지 삽질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는 좀 올라가자 이런 차원이 있는데 예. 제가 뭐 사장님처럼 정말 뭐 경제를 뭐 무슨 저 언론사에서 경제 기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네네네. 경제를 대학교에서 배웠다거나 정통 무슨 경제판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저랑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던, 그러니까 제가 한 6, 7년 전에 정말 경제 아무것도 모르고 3% 시작할 때처럼 네네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아주 그 가벼운 정도의 경제 상식은 공부를 좀 하고 가자. 부담 없이.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목을 한번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또 경제책이 되게 어렵기도 하니까. 사실 근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막 미친 듯이 공부하면 어려운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일반 보통 분들이 뭐 투자를 위해서 아니면 뭐 경제신문 이렇게 읽는 데 있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쌓아둘 정도의 경제 상식은 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해놓자.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그렇게 가벼운 경제 상식에 내가 돈까지 내야 되느냐.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책값.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 2만 원이네요. 좀 비싼가? 좀 내려야 사서 보세요. 사서 보세요, 여러분. 또 뭐 신가는 10%까지 할인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쵸. 18,000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재밌게 좀 약간 꾸며놨어요. 네. 가볍고 재밌게. 네. 아니 근데 책에 요 앞장에 네. 이게 사인이 돼 있는데 이거 인쇄인가요? 그건 이제 인쇄 사인이죠. 뭐라고 써있죠? 속았네. 여기에 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겁니다. 돈은 세상에 많습니다. 나만 돈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왜 보통 이제 덕담을 쓰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저는 갑자기 우리 출판사분들께서 이거 저 써야 되니까 빨리 하나 쓰라고 그래서 뭘 쓸까 하다가 제가 가장 많이 느꼈고 또 지금도 역시 느끼는 거. 돈은 정말 많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맨날 이제 돈 없다 하는데 집도 많아요. 예. 집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만 집이 없는 거고 나만 돈이 없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좀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돈이 많기를 바라는 건 조금 잘못된 욕심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고 그런 좋은 덕담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좀 정신 차리자. 정신 이런 차리게. 의미에서 나만 없는 거다라고 써놨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고 이게 네. 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대사이기도 한데 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아파트들 보이잖아요. 저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들. 집 진짜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 사실 가구당으로 따지면 100%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 소유의 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산에 실제로 투자하게 될 때,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등등에 이제 투자하게 될 때, 그때는 아마 이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면 나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꽤 깊게 투자하고 싶다면 어쩌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전 단계 요즘에 그냥 남들이 요즘 좋다고 하니까 막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적어도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막 보는데 최소한 그쵸. PER이 뭐라는데 금리가 몇 프로라는데 이게 내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나? 환율이 뭐 1,490원이면 얼마고 어떻고 1,530원이면 어떻고 이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면 어쩌면 남들이 10% 잃을 때 시장이 10% 빠질 때 나는 한 50% 8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피해는 좀 막아보자는 차원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써봤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경제 상식. 아 좋다. 근데 그 저자 속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남의 일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직접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건 이제 아무리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도 네. 다른 사람들이 큰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아하. 그거는 포모가 좀 작동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포모는 많진 않아요. 이미 자산가시라. 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닌데 자산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제가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적은 소비에 대한 두려움이 좀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돈들은 당연히 있지만 한 달에 저 혼자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네. 100만 원 이하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좌절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두렵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별로 없는 편이라 크게 뭐 자산에 대한 얼마가 더 뭐 100억 채워야 뭐 혹은 뭐 50억 넘어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어쨌든 그런 돈 목표 같은 걸 세우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는 글쎄 뭐 바른 자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뭐 저는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런 목표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뭐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든지 어쨌든 경제 공부는 좀 하긴 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취지였죠. 뭐. 그러게 요즘에 특히 이제 포모를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1, 2, 3, 4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결승점을 뛰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저희 이제, 저 장르만 여의도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장르만 여의도에 누구? 신모 기자님 같은 경우에 신모 기자님. 파도 막 타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좀 디스하려다가 네. 오히려 더 뒤집어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는 다 파도 타기 선수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뭐 물 먹고 이제 물에 빠진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셨죠. 파도를 타려는 게 아니라 파도가 와서 타는 거라고. 파도가 오기에 나는 그냥 한번 타보는 거다. 네. 이거 위험하잖아요, 사실. 네, 잘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네. 개인주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정말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강한 편인데 다른 사람들 뭐 잘 투자하든 말든 뭐하러 이런 걸 쓰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예. 다만 저도 이제 저희 DNA를 나눠준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쨌든 앞으로 20년, 50년, 혹은 뭐 그 이상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살게 될 텐데 네. 그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잘 살면 어쨌든 저의 DNA 나눠준 친구들도 평균적으로만 살아도 좀 괜찮은 삶을 살 텐데 그럼 더 좋잖아요. 아무래도. 특별히 남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거나 최소한 지금 정도는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경제 공부를 좀 저의 동생 세대 아니면 뭐 저희 조금 더 밑에 세대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좀 쓰게 된 겁니다. 네. 요즘에서 댓글이 붙을 것 같은데. 뭐죠? 얘들아 아빠가 부자다 이렇게. 사장님은 어느 정도가 부자예요? 있어요 그게? 저는 금액이? 부자라기보다는 이제 딸만 셋이어서 분유형으로. 근데 정프로님이 경제방송 진행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오래.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네. 정말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공통점 이런 거 혹시 찾으신 게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잘 되더라. 기본적으로 예. 지식의 양과 부의 양은 일치는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엔 돈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데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거의 없고 네. 설령 돈을 벌어도 지키지를 못하더라.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냐?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경제식이 있는 상태에서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직감적으로. 그거는 이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돈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집념. 돈에 대한 집념이 강한 분들 그 중에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들 감각적으로 잘 맞는 분들은 무조건 거의 부자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하다가 뭐 좀 실패해도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 는 게 제가 이제 겪어본 분들, 그 데이터, 제 생체 데이터를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것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만의 것,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버는 방법을 본인이 체화한 분들인 거죠. 그 그게 방법이 그렇죠.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라고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각자의 하여튼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의지,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작은 돈도 그냥 새 나가는 거 그거 용납 잘 못하시고 맞아요. 그런 공통점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왜 젊을 때나 어릴 때 조금 힘들게 사신 분들이 네. 더 크게 부자가 되시는 경우도 많고. 그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래 진행을 좀 했잖아요. 네. 저 주식으로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3프로 TV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반꿀 뭐 이런 거. 진짜 근데 팩트예요. 잘게도 많이 말아먹었지만 당시에 크게.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게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 100 중에 한 2, 30 날린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가진 게 전체가 100인데. 아, 결코 적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딱히 아직 이제 제 소유의 집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거의 이제 금융이죠. 네. 그래서 날린 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고급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정보가 많죠. 그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저도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많이 했죠. 2018년 트럼프가 김정은 만납니다. 예. 대북 관련주. 대북으로 쫙 갔죠. 처음에 약간 좀 올랐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어. 김정은 저 하노이에서 안 만나고 튀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는 뭐 그냥 두드려 맞았죠. 아, 그때 그럼 안 팔고 계속 갖고 계셨어요?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파는, 손절 내지는 아니면 익절을 전혀 이제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테마주로 장투를. 그래, 나중에. 와, 이거 뭐 어느 정도 간지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시멘트 뭐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크게, 당시로서는 크게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쫌쫌다리로 많이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온 게, 이 부분은 우리 요기 네. 시청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께 강력하게 원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 네네네. 투자 안 했거든요, 거의. 막 올라갈 때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근데 시청자들이 네.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뭐 부정적인 얘기 나와도 저거 그때 3프로가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당하시잖아요. 네, 그 추종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내가 사겠다. 나는 그 공매도 세력이 아니다. 아니다. 그때 우리 막 3프로 TV가 뭐 공매도 세력이라고 막 이상한 공격과 막. 내가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 인증을 했어요. 자, 봤지? 이러면서 2차 전지 진짜 꽤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결론은. 그게 언제쯤 사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최고가 때가 환경 프로 뭐 이런 네네. 그 친구가 최고가 빡 찍기 한 1, 2주 전 프로라고 난 뭔가 한참 생각했네. 한 2, 3주 전쯤일 거예요. 사고도 사실은 좀 몰랐죠, 사실. 진짜 괜찮았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제 이러고 있다가 쭉 두드려 맞고. 물론 이제 그 전에 5G 또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고요. 아, 맞아. 그때 유명했어. 그래서 막 애널리스트 내가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 두드려 맞고 와, 큰 걸로 두드려 맞으셨네.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제가 조금 더 내공이 좀 있고 공부를 좀 더 잘 해놨다면 좋은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는 있으나 많았는데 그걸 내가 잘 골라낼 눈, 그럼 이걸 판단할 나의 그 판단력 이런 것들이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걸 이제 느끼고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이 나온 겁니다. 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뼈도 깎고 정말 그 아까운 노동 수익을 투자 손실로 다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방송을 몇 개를 하는데. 눈까지 팔아가며 번 돈으로 그 모든 아픔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건강과 바꾼 노동소득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혹시 그 주식들을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혹시?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대북이니 5G니 이건 이제 다 끝났고요. 2차 전지의 경우는 아직도 몇 친구가 정말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을 많이 뗐거든요, 사실. 예. 근데 마이너스 한 60을 넘어가면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 내가 건져서 뭐 하나.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어치 샀어. 근데 이게 40만 원이 됐어. 40만 원 갖고 내가 다른 데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이게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몇 친구가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보실 때마다 좀 아프긴 하겠네요. 그건 이제 마치 저의 그 흉터 같은 거죠. 이 흉터를 보면서 제가 교통사고 흉터가 몇 개 있는데 몇 개. 그 흉터를 보면서 조심해야지. 이거 뭐
저 오토바이 타지 말아야지. 오.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그런 흉터가 저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역시 투자의 흉터들이 저에게 주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깊은 교훈을 또 얻으셨고 이제는 경제책을 내실 정도가 되신 겁니다.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 정말 한없이 가볍고요. 네네. 예, 대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 것 같다. 이제 삽질은 이제 그만이라는 그 취지. 이게 이제 그런 표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삽질 네. 열심히 했죠. 노동 수익이죠. 네. 깔깔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 투자 수익으로 다 투자 손실로 날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아프죠, 겁니다. 열심히 번 노동 수익을 다시 투자 수익으로 이어가는 그 오른쪽 우상향 그래프 있죠. 네.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 경제 유튜브를 또 많이 본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진행자도 마찬가지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좀 어떤 점을 이렇게 캐치해서 보면 좋을까? 좀 그런 걸 알려주세요. 보실 때, 예. 경제 콘텐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와이스트릿을 보시거나 3프로TV를 보시거나 뭐 훌륭한 성공 예감 네. 라디오로 들으시거나 정말 좋은 프로가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요것들을 그냥 흘려듣듯이 들으시면 3시간, 5시간 들어도 저를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집중하기 전에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속이 시원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피하죠. 판단할 게 별로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원망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원망을 하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왜냐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본인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이제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을 원망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 심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누구 원망한다고 그래서 나의 계좌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아니고 다음 투자에 있어서도 누구 원망하는 버릇이 생겨버리면 바로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습관은 무조건 버리자. 무조건 이건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내 친구한테 들었어도 아니면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도 그거는 내 책임이다. 왜냐면 내 계좌에서 내가 매수 버튼 누른 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내 책임이고 설령 꼭 방송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마이너스 났어. 그 사람한테 밥 산다. 밥 살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가는 게 좋다. 이거는 거의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을 내미는 이런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마음, 예수님 야. 마음. 근데 그거는 진짜 투자에 있어서 되게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니 아까 그 애널리스트 잡으러 다니셨다.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그분들 그건 과거고. 밥 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누군가 저한테 정보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걸로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되게 미안할 겁니다. 아마. 당연히 미안하지 않겠어요? 물론 내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밥을 사면 그 사람은 정말 다음에 되게 좋은 정보, 진짜 확실한 정보가 생겼을 때 무조건 저한테 그거였습니까? 첫 바따로 다시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사람 밥 먹으면서 체하지 않을까요? 미안한데, 네. 미안하니까. 네. 근데 진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이렇게 원망하고 좀 다음부터 연락 안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소원해지고 이러면 그 사람 뭐 한 명 그냥 손절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맨 처음 정보 줬던 사람이 맨날 허접한 정보만 몰고 다니진 않을 거거든요. 네네. 진짜 괜찮은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뭐 3개 중에 하나든 뭐. 그래서 나중에 결국 판단은 내가 하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어쨌든 뭐래도 주려고 했던 사람, 본인이 만약에 작전 세력이면 그건 이제 안 되지. 본인이 작전 세력인데 친구 이제 얘 끌어들이려고 했던 건 뭐 그건 이제 다른 경우고. 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본인도 좋은 정보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했다가 말아먹은 경우 뭐 이런 거라면 그냥 차라리 밥을 한 번 더 사라. 네, 요건 이제 마인드에 관한 뭐 그런 거였고, 그 다음은 콘텐츠들 보실 때 많이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더 신뢰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 맞히나 그렇지 않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기가 막히게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잘 맞았으니까 얘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대체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맞추고 못 맞출 확률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 사람 말이 맞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말이 맞기도 하니까 대신 이제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내가 판단을 하되 그 말이 되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논리를 그래서, 알죠. 예, 딱 들으면서 제 말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틀렸지만 그래도 그 결론까지 도출하는 데의 과정이 꽤나 합리적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은 조금 더 신뢰해서 들을만 하죠. 결론적으로는 좀 틀리더라도 뭐 그런 거 이렇게 걸러내는 건 좋은 것 같고 너무 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건 이제 약간의 뭐 전술적인 혹은 뭐 팁 정도 되는 걸 텐데 사람이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사람이 맞을 때는 그 맞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는 못 갑니다. 흔히도 우리가 작두 탔다고 할 때. 맞아요. 예. 영발이 설 때 있잖아요. 신내림 올 때. 희한하게 한 6개월, 1년, 길면 1년. 아니면 한 5, 6개월 정도는 진짜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착착착 갈 때가 있어요. 그 왜 펀드 매니저들도 그죠, 보면. 그 장세가 맞는 딱 있어요. 네. 다른 때는 늘 빌빌 하다가 갑자기 막 탁탁탁탁 맞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 비슷하게 대신 올해는 대체로 못 가더라. 잘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잘 맞췄다? 그럼 그때 단기적으로, 이건 정말 팁입니다. 늘 오래 가시가실 원칙은 아니고 팁 정도에서 한두 번 잘 맞춘다? 그 기세에 잠깐 편승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요게 약간 주식에도 모멘텀이 있듯이 전문가에게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희한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쪽 그 사람의 예측이나 전망이나 분석들을 한번 쪽 빨아 드시고 예, 다 드셨으면 이제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시고 이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원수에게 밥을 사라라는 게 이게 또 이제 반전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정프로님이 그래서 누구한테 전해서 대표님 혹은 이제 어디 이사님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할 때 이제 그 사람 이제 떠는 거 아닙니까? 내가 5G. 요즘은 이제 편하게 또 오시면 요즘 또 가격이 또 괜찮아졌거든요. 예, 물론 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요건 뭐 팁이라기보다는 처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워낙 오래 뭐 작년 많으셨을 테니까 네네. 적은 금액으로 시험 삼아 내지는 배운다는 의미로 시작하는 거 하지 마시라. 내가 예를 들어 200만 원 어떻게 좀 여유자금 생겼어요. 네. 200만 원이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수업료 냈다 치지 뭐 이런 이제 마인드들 많잖아요. 네.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투자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배우는 거는 가볍게 배우셔도 되는데 한없이 가볍게 배우셔도 되는데 왜 그 부자 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10,000원, 5,000원도 되게 소중히 여긴 자세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너무 크게 시작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조금 소액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그냥 사고 팔고 없이 뭐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뭐 코스피 200에 아니면 뭐 나스닥 100에 그렇게 그냥 계속 저축 대신 넣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번에 좀 하이닉스 올랐으니까 하이닉스 한 주 아니면 뭐 삼성전자 10주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꽤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 처음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적어도 난 5천만 원. 뭐 조금 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 1억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게 나는 좋다. 정말 시드머니 제대로 모아서. 네, 왜냐면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사회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정도 큰 부담, 심적 부담을 가지고 아마 한 번에 그 돈이면 몰빵은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모았어. 그럼 1억 중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뭐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 대신 이제 공부를 하고 하겠죠.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공부 안 하고 못 할 거 아닙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안정적인 뭐 채권을 좀 살래. 5천만 원 정도는 뭐 ETF나 하여튼 뭘 해볼래. 이제 등등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산 뭐 배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공부를 당연히 1억 정도 하실 텐데 그 정도의 내 돈이 들어갈 때는 조금은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에이 벌어서 막 100만 원 들어갔는데 200 되면 너무 해피하잖아요. 막 이걸로 막 200으로 또 400 한번 만들어 보자. 내지는 100만 원 벌었으니까 이걸로 써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벌어서 이렇게 노동소득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계좌로 넘어가는 순간 자꾸 막 사이버머니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지노에서도 자꾸 칩으로 바꿔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 둔감해지라고. 그렇죠. 감각이 그냥 무뎌지죠. 그렇죠. 근데 그걸 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우리가 책 내용도 몇 가지 좀 한번 아유. 여쭤볼게요.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 책 중에서 보면은 내용이 참 좋습니다. 본인이 쓰시고 이 책에 보면은 네.
입지도 않을 옷을 못 버리는 습관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참 좋은 부분 펼치셨는데요. 네. 집에 한번 옷장 가보시면 네. 우리 저 대표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못 안 버리는 입는 옷이 되게 많잖아요. 있죠. 네. 왜 안 버리시죠? 언젠간 다시 입을 일이 있겠지. 맞습니다. 유행이 돌아오겠지. 막 이런 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네. 책은 크게 보면 여러 뭐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 끝에 한번 네. 보시면 팁 내지는 경제 상식들이 좀 정리되어 있죠. 매 문단마다 네. 요약 같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놀라운 일이죠. 네, 이거는 세 줄 요약이 있어요. 책에. 세 줄력 같은 거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의 소비 심리 내지는 나의 그 어떤 행동 경제학 같은 거 요즘 이제 많이들 관심 가지실 텐데.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옷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입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는 옷들도 꽤 있잖아요. 돼 있어요. 얘가 언제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애들은 가능하면 앞으로도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쵸. 옷장은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옷장이 뭐 무제한으로 넓은 것도 넓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계속해서 정리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옷을 내 마음 한 작은 구석이지만 한 구석에 계속 넣어놓고 있는 이 찜찜함 이런 것들을 좀 버리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그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 코넬 대학교라는 훌륭한 학교가 있죠? 네. 그 학교에서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께서 네. 실험 학생들 이건 이제 조금 읽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이런 실험 결과는 못 외우셔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네. 머그컵을 나눠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컵을 가지지 못한 학생에게 컵의 가격을 좀 매기게 했는데 컵을 가진 학생과 컵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매기는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냥 딱 컵이에요. 저 텀블러 있잖아요. 네네네. 텀블러 얼마 정도 할까를 네. 물어보는데 가지신 선생님은 얼마죠? 더 가치를 높게 매기고. 그렇죠. 저거 제가 볼 땐 10,000원짜리 것 같거든요. 오래됐어요, 이거. 아니, 요즘에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로 저 스타벅스 텀블러 쓰는 뭐 XX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산지 지금 뭐 5, 6년은 지났는데 이거. 네. 그 버릴 수도 없고. 감가상각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소유 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옷이라 더 못 버리는 거죠. 사실 남들이 볼 땐 정말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말 무가치한 그쵸, 일인데 무가치한데. 내가 입지 않는 옷을 버리는 정도의 마음으로 투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저한테 하는 뭐 반성문 같은 거기도 한데 사실은 의미 없는 주식들이 꽤 있거든요. 앞으로도 안 오를 것 같은 주식들. 손절하지 못하는 주식이랑 버리지 못하는 옷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얘가 안 오를 것도 알고 있고 만약에 내가 오늘 돈이 100만 원 있는데 다시 이 주식을 선택할래 하면 절대 안 살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얘를 못 버리고 언젠간 가겠지라는 그 심리적인 그쵸. 효과 같은 게 나오니까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게 옷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대북 관련주. 저는 다 버렸습니다. 네. 그러게 이게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안 입는 옷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계좌 안의 주식. 네. 이게 똑같은 거네요. 옷장 볼 때마다 저거 한번 입긴 입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면서 괜히 못 아침에 못 버려. 옷 고르는 시간만 늘어난다니까요. 예. 그 안 버린 옷들이 많이 있으면 맞아요. 이렇게 매치하면 좀 한 번은 입을 만한가? 결국은 선택 안 돼. 근데도 계속 그냥 있는 거죠. 내 계좌에서도 보면 얘는 볼 때마다 하여튼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정 못 버리겠으면 계좌를 새로 팝니다. 그 계좌가 점점 많아지죠. 제가 지금 5개 있거든요. 계좌별로 볼 때마다 칼라들이 확실히 달라요. 요때 샀던 종목들, 한 1, 2년 지나 샀던 종목들, 최근에 산 종목들. 이게 새롭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효율적인 선택이 계속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 보실 때 지금 이 방송이 책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방송일까요? 그거는 출판사분들이 신경을 쓰시겠죠. 저는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됩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렇죠. 작가님 입장에서는 책이 팔려야 되는 거고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 저도 이해관계가 저희 출판사랑 그렇게 꼭 일치하진 않아요. 어차피 책 이거 뭐
얼마를 팔겠어요? 아, 좋은 책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책을 쓴 저의 행위는 매우 비경제적인 행위예요. 아, 그렇죠. 그 시간에 방송 몇 개 더 하면. 방송을 하든지 예. 아니면 그 시간에 차라리 제가 쉬었으면 어. 훨씬 더, 왜냐면 책이라는 게 요즘 뭐 정말 좋은 책들 많이 나오지만 그런 책들이 10,000권 팔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매우 비경제적인 행위였는데 경제적인 걸 이제 빼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저의 지난날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물론 에세이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그동안의 행동들을 한번 좀 나는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한번 좀 저도 쓰면서도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럼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진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썼는데 그래서 저를 정리하는 시간? 그게 저에게 꽤 플러스가 좀 됐던 것 같고 나중에 괜찮은 네. 도서관 같은 데서 만약에 혹시 잘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네. 처음 또 경제를 공부하는 어린이들 아니면 뭐 좀 중고등학생들 뭐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집어보는 가볍게 학생 집어보는 주부 분들이 또 보시기에는 참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예. 아까도 그 유튜브 때도 네.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흘려서 요즘에 2배속으로 많이 보는데 진짜 제대로 그 지식을 흡수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엔 다 AI로 1시간짜리 영상 그냥 넣고 세 줄로 요약해줘. 그럼 네. 뭐가 남겠어요? 1시간짜리를 보면서 하나하나 필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AI 시켜서 요약하는 사람은 네. 똑같은 1시간을 투입을 해도 네.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책도 좀 비슷할 테고. 맞습니다. 느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흘러 들으시면 여러분께 남는 건 안다는 느낌만 느낌.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뭘 아는지는 정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면 뭐 베스트고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꽤 도움이 좀 된다. 예,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인간관계에 관한 책도 쓰신 적, 사회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책 쓰신 적이 인간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뭐 네. 사회생활 비슷하게 이제 네. 그 시대유감이라는 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그냥 하는데 저렇게만 볼 건가? 나는 조금 다른데 내 생각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제 모아서 냈던 책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런 걸 이제 경제적으로 풀어내신 이야기도 재밌는 게 몇 개 또 있어가지고 있습니까? 네. 왜 이거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1박 2일 여행과 찐친들과의 캠핑. 이걸 선택하는데도 현명한 방법이 있다. 이거 풀어나가시는 부분 되게 신박하던데요. 그랬나요? 네. 좋아하는 여자친구겠죠. 네. 1박 2일 여행이 잡혔는데 네. 진짜 친한 친구들 그것도 너무 좋잖아요. 정말 재밌을 것 재밌는 같고. 캠핑. 예, 그 캠핑이 동시에 잡혔다. 네. 어딜 가야 되느냐? 우리 이대호 편집장님은 연애 초기냐, 좀 오래된 커플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쓰신 거 보니까 약간 네. 좀 오래된 커플을 전제로 쓰신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때 제 결론이 뭐였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게 정말 난제입니다. 제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이게 사실은 이거는 그 사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나 기회비용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한 사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은데 네네네. 친구들이랑 캠핑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면 굳이 그거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혹은 여자친구와의 1박 2일 여행도 이미 뭐 한 30박 여행 갔다 온 다음에는 크게 즐거움이 아주 와닿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계 효용. 그래서 처음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과도 뭐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정말 다시 한번 모이는 그런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것들. 그래서 내가 꼭 요거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한계 효용 같은 것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만족도가 쭉쭉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라. 뭐 이런 이제 차원의 이야기를 이 안에 좀 넣었던 것 같네요. 관계 안에서도 뭐 기회 비용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담고 계시고.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재밌던데 왜 일론 머스크 비롯해서 세계적인 부자들은 현금이 없다. 이게 사실 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맞아요. 거에 대한 또 팁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 단위 혹은 뭐 그 이상의 부자들 아니 뭐 꼭 조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억 이상 되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뭘 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많이 또 만나보셨을 텐데 당연히 이제 우리의 기본 상식은 네. 열심히 돈을 벌어 혹은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뭐 차를 사든 뭐 집을 사든 이렇게 이제 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산가들은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게 일단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크게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그쪽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게 이제 당연히 이건 조세정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소유로 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 어떤 뭐 대출이나 그러니까 번 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세금 부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체로 많은 자산가들이나 조단위에 뭐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내가 번 돈으로 뭘 잘 사진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버는 과정 중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많이 낼 것이고 또 그걸 이제 사면서 내는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당연히 있고 또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 때 내는 세금들이 어찌 보면 되게 정직한 건데 그렇지 않은 방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은 바꿀 필요도 있는 걸 테니까 아주 뭐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뭐 그렇게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잘 매기진 않지만 조금 그 규모가 커질 때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크게 사야 된다. 내 현금을 모아서 사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양한 여러 방식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법인의 형태나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그 집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소유하는 중간에 내는 돈 혹은 이제 나중에 다시 팔 때 내는 여러 세금 등에 대해서 여러 수식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현명한 방법들, 대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뭐 그 정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소득세율이라는 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쭉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내가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는 세금이 붙지를 않는 그렇죠. 세금이 없는 현금 흐름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저도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한 거긴 합니다만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근데 맞아요. 양도세율은 또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도 최대 주주가 자기가 뭐 배당 같은 거 많이 가져가면은 종합소득과세 돼버리고 막 최고세율 맞는데 그냥 회사 안에 배당 안 하고 쟁여놨다가 나중에 지분은 100% 이상의 막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도 맞습니다. 양도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 이런 선택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좀 있죠. 약간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좀 커지고 있잖아요. 유리지갑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체 세금 중에 자산에 대해 매긴 뭐 세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거래관계에 따라 매기는 세금도 있을 것이고 뭐 부가세나 뭐 이런 여러 세금들이 하여튼 있잖아요. 네네네. 수많은 세금들 가운데 유독 지난 한 2, 30년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비중에서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들이 비중이 커진다는 건 이거 골고루 늘어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사회의 돈은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유독 소득에 대한 세금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매기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이 노동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실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좀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도 제가 이제 종종 만나잖아요. 물론 뭐 연소득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보실 때는 연 뭐 억대 연봉이다 이러면 일단 세금 많이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뭐 네. 어찌 보면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는 거는 맞죠. 근데 많이 벌면 벌수록 그 누진세율 그래서 올라가니까.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억쯤 아마 벌면 그러니까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꽂히는 거는 1억이 채 안 되죠 아마. 그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한 7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가 열심히 더 뭘 해서 한 1억, 1억 5천 정도의 소득을 혹은 뭐 2억의 소득을 노리려고 하다가도 7천 벌면 한 6천은 내 돈인데 2억 원치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 1억쯤으로 만약에 된다면 3천 더 벌기 위해서 일을 2배, 3배 이렇게 열심히 할 요인은 많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기본공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대충 들었는데 연봉이 1억이면은 실수령 금액은 한 600 정도, 한 2억 정도 되면 실수령 금액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20년 전의 억대 연봉이랑 아, 지금의 억대 연봉 완전히 다른 건데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 앞에서 유리 지갑들이 더 이제 막 만만하게 털리고 있는 네네네.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거의 뭐 이런 거는 이제 제도 개선까지 요청을 좀 하시려나. 제가요. 그럴 자격은 없는데. 더 아니,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근데 진짜 이거는 전체 소득, 아니, 전체 세수 중에 소득세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에 대해 좀 세금이 좀 덜한 반면에,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 등을 통해서 소득을 번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게 맞나?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또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성세대가 뭐 집값이나 이런 거 다 올려놓고 이제는 근로소득으로 그 자산소득의 상승세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너무 이 격차가 이제 커져버린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투자도 레버리지, 또 빠르게 공격적으로 가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이제 뭐 사실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부터 시작으로 또 이제 3프로 TV도 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에 대한 조언을 좀 제가 뭐 해주신다면. 조언을 뭐 드릴 자산가 입장에서. 위치는 아닌데, 자산가 진짜 많은 줄 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불려나갈 때 특히 이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지금 빨리 간 상황에서 쫓아가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뭐 1,000만 원인데 이거를 레버리지를 태워서 요게 이제 30%만 올라가면 난 60% 버는 거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세상에 아주 기본 원리잖아요. 그만큼의 이익이 기대가 되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라오는 건 필수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가는 그쵸. 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생각은 반드시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뭔가 내가 각자 생각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가는 문부터 좀 잘 닫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존리 선생님 늘 얘기하시는 오늘 거죠. 오전에 왔다 가셨는데 저희. 아, 그래요? 네네네. 맨날 저 커피 마시고 저 저 자동차 타는 거 되게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꼭 뭐 내가 자동차 필요하면 탈 수도 있죠. 혹은 뭐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 그래야 내가 일을 잘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작게 나가는 돈들이 은근히 정말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돈 막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필요해서 소비하는지 아니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아서 따라하는지는 꼭 구분을 좀 하셔서, 후자 쪽 나가는 돈 막는 거 첫 번째,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이제 잘 막는 습관, 그게 이제 그건 이제 몸에 좀 체화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어렸을 때 네. 그게 좀 체화된 사람이에요. 유복하게 자라셔서요. 아니죠, 없이 자라서. 왜냐면 이제 우리 집은 늘 방이 제가 한 4학년 때까지인가 하나였거든요. 5식구인데 엄마, 아빠, 누나, 형, 나 이렇게 늘 한 방에서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었고, 또 그래서 형제들 간에 싸움도 잘 지냈어요. 하여튼. 네, 싸우면서 잘 지내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러다 이제 방 하나가 더 생긴 상황에서도 형광등이 하나였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 형광등을 켜면 두 방이 같이 켜야 되고, 스위치 하나에 끄면 칸막이만 두신 거였구나, 이렇게 형광등 위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불 끄는 거는 저의 몫이었거든요. 이불도 꺼야 되고, 그 다음에 연탄 보일러도 이제 구멍이 5개 이렇게 뚫려 있지 않습니까? 공기구멍 2개 틀면 밤새 돌아가고, 너무 추워서 4개 틀어버리면 새벽 한 3, 4시쯤에 거의 꺼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연탄 갈러 가야 되거든요. 추워도 2개 정도, 내지 이제 하나 정도 해놓으면 아침 한 10시까지 가거든요. 예, 그런 거 담당이 이제 저였어요. 늘 불 끄고 늘 줄이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냥 습관이 된 거. 어릴 때부터 맨날 또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좀 지금도 돈을 잘 못 써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옷을 산다든지 뭘 사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제가 소득에 비해서도 좀 못 쓰는 편이에요. 그 어릴 적 그 습관. 예.
그래서 어떻게 덕분에. 예. 어찌 보면 덕분에. 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체화됐는데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이 좀 잘 그런 절약하는 습관들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저 영국에서 온 뭐 피터라는 친구랑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 과소비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지 또 겨울에는 반바지 뭐 팬티 하나 입고 있을 그렇죠. 정도로 난방. 난방해 놓지.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네.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죄 짓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구에. 혹은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근데 우리는 너무 과소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꼭 뭐 불 끄는 거 난방을 떠나서도 뭐 옷 사는데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계획적인 내가 꼭 필요한 데는 많이 쓸 수도 있죠. 좋은 데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투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무계획적으로 막 쓰는 것들을 좀 줄이는 거 그게 필요하고 이 말이 좀 너무 길었군요. 제가 생각해 아니, 보니까. 되게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앞에가 너무 아니, 별 말씀을. 영양가가 아니, 근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게 정말 저도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라고 보는데 네. 습관은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사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결핍이란 거 모르잖아요.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고 네. 다 주머니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핸드폰 다 있고 네. 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고 네. 근데 이거 과연 저도 제 자녀들한테 도대체 이 결핍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참 이게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 사실 두 분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되면 일단 그거 안 되고요. 둘 다 맞아도 둘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둘을 둘러싸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친정 내지는 또 시댁 이런 데서 또 애들한테 엄청 뭘 자꾸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100%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하게 키우는 게 애들 망치는 길이라는 거 정도의 철학만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뭐 애들을 잘 결핍 있게 키우진 못하더라도 불필요한 낭비 정도는 두 분이 늘 경계를 하실 테니까 그 생각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죠. 근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애들 넉넉하게 자라는 게 애들 인생 망치는 거다. 아, 지금 우리가 애들 인생 망치고 있구나. 너무 진짜 결핍 없이 자라잖아요. 저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결핍이 없으면 동기가 강력하게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꼰대 같지만 요즘에 친구들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이유가 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다 있는데 뭘 하고 싶겠어. 장난감이 없어서 나무 막 이렇게 어떻게 깎든지 해갖고 뭐 이렇게 자치기라도 하고 그걸로 총 만들어서 끝에 못 박아갖고 거기에 고무줄 걸어서 총이라도 쏘고 이러다가 이제 멋진 장난감 총 보면 이제 막 사고 싶은 마음 들고 네. 그런 이제 동기들이 막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애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총 사줘, 먼저 무슨 학습 교구 사줘, 먼저 뭐 지구본 사줘. 사고 싶은 것도 애들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애들이 없겠죠. 그렇게 해주는데 그거는 애들 진짜 망치는 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철학이 잘 공유되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말인데 자녀들에게 단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면 열정을 물려주어라 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열정. 그 사실 또 이제 동기가 계속해서 이제 발현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기는 한데 네. 어찌됐든 이제 고민해서 답을 또 찾아가야겠죠. 그렇게까지 결핍을 해주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 빼고는 조금 관심을 끄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요. 네. 관심을 끈다면 너무 좀 가혹한 말인 것 같고 관심은 갖되 손길을 좀 끊으시면 좋겠다. 너무 네. 과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불도 접어주고 싶고 뭐 옷도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탁탁 털어주고 해주고 싶고 너무 해주고 싶잖아요. 애들 너무 이쁘니까 자기 자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쁜 만큼 좀 관심은 가지시되 이 손길이라도 좀 끊으시면 좋겠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무슨 다큐멘터리 막 비교하는 거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데 뭐죠? 우리나라 애들 막 엄마가 아침마다 머리 빗겨주고 양말 시켜주는 거 보고 외국 사람들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를. 그죠. 그 애들의 관리자 내지는 지휘관으로서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처해서 아이들의 종이나 노예가 되려고 하죠, 부모들이.
사실 애들의 거의 노예, 아무리 봐도 노예예요. 집에서 나가는데 신발 신겨줘, 양말 신겨줘, 옷 입혀줘. 몸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애들한테 야, 이걸 해, 이건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잘 알려주고 계속해서 애들은 어차피 뭐 한두 번 해서 말 듣진 않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고 반복해서 지시하고 반복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들의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그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고 다 해주는 걸로 에너지를 쓰시잖아요. 애들이 나중에 그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대접받다가 나중에 그 대접 해줄 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살죠? 못 살 것 같은데. 제가 좀 과하게 내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라도 좀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20년 후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할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은 좀 걱정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주의라 사실 뭐 남 사는 거 뭐 어떻게 살든 큰 관심은 없는데 사회 전체가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저를 포함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 일원인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걱정은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무거운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책 제목은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 죄송. 책은 가벼운 경제상식으로. 네, 날라지 하지만 또 아닙니다.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될 거는 또 이제 무겁게. 컨텐츠로서 생명력을 갖고 네.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텐데 네. 우리 이대호 편집장님 보실 땐 네. 그런 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몇만 정도는 볼 것 같다. 저는 그걸 이제 정프로님한테 이제 배우는 입장이어가지고. 아. 제가 또 한창 이 유튜브계에서는 후배고. 아하. 0.3% 아니겠습니까?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몇만 보세요? 아, 몇만? 아니, 왜냐면은 우리 정프로님은 대부분 엄청 대형 채널을 중심으로 다니셔가지고. 네.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좀 골방이다. 아유, 이거 100만 채널인데 무슨 아유, 말씀이세요? 아직 네. 100만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네. 한 2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아니, 근데 일단은 정프로님의 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인지도로 과연 지금 컨텐츠 시장이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리즘 봅니다. 빨아와야죠. 이제 3%랑 장르마니 에이도랑 뭐 보다 이런 거 다 네. 일당부터 다 빨아와야죠. 근사치 마친 사람이 예. 제 책 10권 사서 나눠주기 하는 거 진짜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사치. 돈 잘 안 쓰신다면서요. 요거 아니 근데 정프로님이 요즘에 네. 무슨 뭐 한 1000명한테 치킨 쏘시고 요즘 장난 아니죠 지금. 네. 그런 거는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사치? 2주. 2주 조회수? 2주 동안 조회수가 어. 몇 정도 나왔을 때 근사치 못 맞힌 사람이 책 10권 사서 우리 저 구독자분들께 쏘는 네. 겁니다. 진짜?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해요? 예, 먼저. 요게 2주 이제 조회수. 앵커링 효과라는 게 저희 책에도 좀 나오는데 제가 얼마 하면 아마 거기 따라서 근사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네. 그럼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2주 동안 네. 16만 봅니다. 2주에? 역시 이 형님이 역시 항상 대기업만 다니셔가지고 여기 Y스트릿이에요. 안 돼? 16만. 제 16만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많이 쓰신 겁니다. 조금 고쳐봅니다. 잠깐 고쳐봅니다. 자, 그러면 예. 15만 갑니다. 이것도 안 야, 나오면 이거 부담된다. 그만해, 이것도. 이거 안 되게 돼요. 부담된다. 네, 몇만 하실래요? 저는 많이 써서 3만 받는데. 야, 이게 5배 차이가 나네. 3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 값이 얼마죠? 한 9만쯤 되나요? 네네. 와. 9만 되네. 9만 밑에면 제가 10권 써세요. 10권 사서 여러분께 쏴드립니다. 만약에 9만이 넘으면 제가 사는 걸로. 네, 9만 네. 넘으면 사셔야 되는데 네네. 일부러 재미없게 편집하지 마요. 그렇다고. 썸네일 아무것도 안 달고 막. 썸네일 그냥 글씨만 막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썸네일에서, 예. 자, 그래서 9만이 기준입니다. 2주 동안. 2주? 야, 이거 부담된다. 예. 역시 이게 대기업만 계시던 막 수백만 채널에만 계시던 분은 역시 눈높이가 다르다. 이래서 항상 여러분 그 앵커링 효과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소비 수준, 평소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소의 소비 습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해서 조회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정프로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